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근육의 수축 과정, 그리고 이 수축 과정 중에 어떻게 근육의 원섬유 마디가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몸을 지탱해서 서 있을 때에 이제 에너지를 쓸 거라는 상상은 되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 어떻게 ATP라는 혹은 에너지라는 물질이 사용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입니다. 골격근이 있어요. 우리 뼈대 주변에 이제 골격근들이 있는데 그 골격근들이 그냥 혼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대뇌의 영향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대뇌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감각이 와서 그 신경이 와가지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근육이 이렇게 그려서 존재하게 된다면 이 주변에는 이 옆에는 누가 있을 거냐면 자, 뉴런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뉴런은 대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 신경을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신경이 일단 뉴런을 따라서 쭉 흥분이 전도된다라고 하는데 흥분이 전도되게 되면 자, 여기 근육과 그 다음에 뉴런 사이에 시냅스 틈이 존재하죠. 이 시냅스 틈에도 이제 신경전달 물질, 흥분 전달과 같은 과정으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 결과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뉴런 말단과 근육 섬유막이 지금 시냅스처럼 좁은 막으로 서로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흥분이 운동뉴런을 따라서 전도가 돼요. 이렇게 흥분이 온다는 얘기예요.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자, 이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이 쭉 오게 되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 신경소포체가 존재하고 그 신경소포체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죠. 자, 이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흥분이 전도가 되면 이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이 확산이 되면서 누구한테 가서 들러붙게 되냐면 이 옆에 있는 근육의 금섬유막에 확산되어서 금섬유막을 딱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세틸콜린이 금섬유막에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금섬유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된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흥분 전도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시냅스 틈으로 흥분 전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금섬유막에 이제 이 아세틸콜린이 딱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누가 탈분극이? 이 근육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완 과정은요? 이완 과정은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휴지기로 이제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근육이 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 아세틸콜린이 꼭 분비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제 근육이 금섬유막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이 골격근의 수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축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금섬유,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근육에 흥분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금섬유막에 누가 붙었냐면 아세틸콜린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근육이 수축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수축을 하게 되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존재하는데 그 마디가 짧아지면서 서로 짧아지면서 근육이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엇갈려 있었는데 이 엇갈려 있는 사이에 공간을 좁히면서 더 엇갈리게 되는 거죠. 겹쳐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겹쳐지게 되면서 이 원섬유 마디가 서로 짧아지게 되고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위쪽은 이완된 상태, 흥분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Z선 마디죠. 이 Z선과 Z선 사이를 마디 혹은 근절이라고 얘기하고 근절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명대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뭉쳐져 있는 A대, 지금 A대가 이렇게 짧게 그려져 있는데 전체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A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H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H대까지 해서 이 섬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수축 과정에서 줄어들게 되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미끄러져 들어갈 거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죠, 옆에. 그러다가 얘가 수축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더 많이 겹쳐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근절 같은 경우는 양쪽이 서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칭되는 액틴 필라멘트들이 서로 쑥 들어오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더 가깝게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 결과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명대들이 I대죠. I대가 훨씬 더 짧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여기 A대 사이에 있는 H대가 존재하죠. 요만큼. 이 H대도 원래 넓었는데 짧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애는 누가 있냐면 A대예요. A대. A대 같은 경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전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얘가 변하지 않고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근육 섬유의 수축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수축을 하게 된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더 겹쳐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 자, A대, I대, 그 다음에 H대를 비교를 해보면 지우고요. A대, I대, H대를 비교를 해보면 I대나 H대 같은 경우는 밝은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혼자서 존재하던 부분이죠. 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져서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짧아진다. 수축했을 때 짧아진다. 자, H대도 마찬가지로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많이 수축을 한다. 혹은 골격근의 마디가 좀 짧아진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라지기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문제에서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수치에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문제 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 사라진다를 기억하기보다는 짧아진다 요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축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A대 마지막으로 A대 같은 경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짧아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 사이로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겠죠. A대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변되는 A대는 절대 수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이 일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수축 과정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는 이완 과정도 물어봅니다. 이완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완 상태예요. 그럼 이런 이완되는 상태에서는 수축됐다가 이완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느냐. A대 같은 경우는 수축될 때도 변함 없었고 그 다음에 이완될 때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I대와 그 다음에 H대 같은 경우는 수축했을 땐 짧아졌지만 이완됐을 때는 점점 길어지게 된다. 이런 사실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요. 일단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그냥 힘이 남아 돌아서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얘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가만히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쑥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근육이 수축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다.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이 바로 이제 ATP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ATP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내 몸속에 ATP가 돌아다닐 거예요. 세포 호흡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봤을 때 세포 호흡의 결과로 ATP가 만들어졌고 그 ATP가 막 몸에 돌아다니다가 근육을 수축할 때 필요할 때 ATP가 분해되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격한 운동을 한다 이럴 때에는 에너지가 빨리빨리 공급되지 못해요.
ATP가 빨리빨리 공급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ATP를 더 공급해주는 이제 부수적인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부수적인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근육 속에 있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ATP라고 하는 애는 ADP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요. ADP 이렇게 쓸게요. 자, ADP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인산이 딱 결합을 하면서 이게 끊어질 때, 인산이 끊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런데 이런 ADP의 상태에서 근육에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크레아틴 덩어리에다가 인산이라고 하는 요 놈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애죠. 걔가 크레아틴으로 분해가 되면서 인산 하나를 누굴 주냐면 ADP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면서 ATP로 변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ATP가 다시금 에너지를 인산을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근육을 빨리빨리 써야 될 때, 내 몸 안에 이미 존재하는 ATP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첫 번째로는 근육에서는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고 그 결과 ATP를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크레아틴 인산도 부족해요. 근육에 이미 존재하는 애인데 걔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애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내 몸에 존재하는 애를 사용할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일단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글리코젠, 얘 같은 경우는 간에 주로 저장되어 있는데 자, 다당류예요. 당이 여러 개인 상태. 그럼 이 글리코젠이라는 애가 다당류가 단당류인 포도당의 형태로 일단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분해된 포도당을 내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느리죠. 세포호흡까지 가려면 일련의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 이 포도당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세포호흡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겪을 거예요. 발효 과정 중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발효 과정을 겪을 겁니다. 자, 이 젖산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자, 세포호흡의 결과는 탄소가 여러 개, 한 개인 이산화탄소로 몽땅 다 분해를 하죠. 포도당을 완벽하게 분해를 하면서 그 많은 에너지들을 ATP에다 집어넣는데 내가 이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오래 걸린단 말이죠. 나는 근육 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포도당을 젖산 발효를 하게 됨으로써 탄소 2개짜리 일단은 중간 산물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과정을 겪더라도 ATP를 만들 수 있는 이 젖산 발효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고 그 ATP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젖산들은 어떻게 우리 근육 속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알이 배긴다거나 통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젖산 발효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너무나 격하게 했을 때 모두 다 ATP를 위해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젖산 발효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ATP를 만들 수가 있고 그 결과 근육 수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근육 수축을 할 때 이 ATP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기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에 ATP가 사용이 되고 이 액틴 필라멘트는 이제 마이오신,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쑥 끼어 들어가면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도 이미 바깥쪽에 있는 이제 근절 마디가 Z선들이죠. Z선들이 쭉 미끄러져서 들어오면서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 활주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육 수축의 원리를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하고 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 사이로?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게 내용들은 간단해요. 우리 그냥 수축해서 들어간다. ATP를 사용하고 그냥 쭉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그 결과 여기 A대, I대, H대가 싹싹싹 변하게 되는데 수축하면 I대나 H대가 줄어들고 이완하면 늘어나고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이 부분에서의 문제가 파트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수치화된 표들도 잘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개념을 탄탄히 다져가시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학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매우 간단한 문제예요. 이제 뭐 수치 이런 것도 없이 A대, I대, 뭐 H대 얘네들의 수치의 변화도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가장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로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섬유가 바로 세포죠. 그리고 근육엄섬유는 근육섬유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과 비슷한 구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근육섬유를 봤더니 핵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마디들마다 핵이 존재하는데 이 마디에 하나가 세포가 아니라 이 전체가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핵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핵세포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근육섬유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근육원섬유가 나오고요. 근육원섬유 같은 경우는 근육원섬유 마디로 점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모습도 마찬가지로 왼쪽, 중간, 그 다음에 오른쪽 해서 각각의 마디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럼 전체의 근육의 모습을 봤을 때 가로되는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엇갈려서 이제 겹쳐져 있으면서 마디마다 형성되는 모습들이 가로 무늬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골격근을 가로 무늬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육 원섬유 마디는요, I대와 A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A대 안쪽에 우리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을 H대라고도 얘기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I대 같은 경우는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명대예요. 밝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대 같은 경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암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대는 또 이야기를 할 때 수축이나 이완 과정에서 길이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무조건 마이오신의 길이만큼을 A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오신의 길이 이꼴 A대 이렇게 서로 맞춰서 매칭시켜서 공부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골격근의 근육섬유는 다핵세포다. 핵이 여러 개 있죠. 다핵세포. 자, 니은 근육 원섬유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어 있다. 지금 그림에서도 I대와 A대가 서로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골격근이 수축할 때예요. 수축할 때에는 원섬유 마디들이 다 줄어들게 되면서 옆에 있는 모든 마디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의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육 마디가 서로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AD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죠. 마이오신의 길이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은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값은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우리 근육 수축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생리학 파트 부분에서는 근육 수축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 힌트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길이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림에서 X의 구조를 마디, 근절의 구조 X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축하는 과정에서 시점 T1과 T2다라고 했어요. 그럼 점점 수축하는 동안 T1이 지나가고 T2가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누가 먼저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자,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나타냈고 그 다음 X는 서로 이 M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에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다 그랬는데 이 1.6 마이크로미터 A대의 길이, 얘 같은 경우는 수축하든 이완하든 변함이 없는 마이오신의 길이다라고 했죠. 마이오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자, 그러면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수축한 길이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기억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 T2에서 물음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T2의 값이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T1일 때가 0.5인데 T2일 때가 0.3이란 말이죠. 0.2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더 수축한 상태가 언제냐면 T2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2요. 자, 그러면 지금 이원된 상태에서 이원돼 있던 상태에서 점점 수축을 할 거예요. 지금 T1의 상태에서 T2로 수축을 하게 될 건데 이 디귿 부분이 여기에 명대 I대의 부분이 0.2만큼 줄어들 거라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얼만큼 들어갈 거냐면 0.2만큼 들어가겠죠. 그럼 전체의 길이는 얼만큼 줄어들 거냐면 0.4만큼 감소하게 될 겁니다. 언제보다 T1보다 T2가 0.4만큼 감소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기억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H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H대도 얼만큼 줄어드느냐? 지금 디귿이 여기 디귿 부분, 이 부분이 0.2만큼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도 대칭적으로 0.2만큼 감소를 했어요. 양 사이드에서 0.2만큼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억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0.2가 아니라 0.4만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0.6이었지만 T2일 때는 0.2 마이크로미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I대 같은 경우는 한 사이드로만 감소가 됐으니까 0.2만큼 감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H대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2배만큼 감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0.2만큼 감소를 하면 기억 같은 경우는 0.4, 그 2배인 0.4만큼 감소를 해서 0.2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기억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명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바로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가서 기억 X가 수축할 때 ATP가 소모된다 그랬는데 근육 수축할 때는 당연히 ATP가 소모가 되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이다 그랬어요. 지금 다시 가서 보게 되면 T1일 때 니은이 어디냐면 지금 A대 중에서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T1일 때를 얘기를 하니까 아직 수축하지 않은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축하지 않은 때에 전체의 마이오신의 길이는 얼마였냐면 1.6 마이크로미터였어요.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A대의 길이. 자, 이 A대의 길이 중에서 지금 요만큼 기억의 길이만큼을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미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0.6 마이크로미터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니은이 2배 되는 요 구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여기 니은의 구간, 그 다음 여기 니은의 구간, 대칭되는 니은의 구간, 이 두 구간이 남게 된다. 두 구간의 길이가 남게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전체가 얼마였냐면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게 되냐면 이 두 개의 구간의 합이 아니라 한쪽만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냥 2배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제 0.5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 마이크로미터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까지 맞고요. 자, 그 다음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그랬는데 0.2만큼 길다가 아니라 지금 줄어들 때에 디귿이 0.2,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대칭되는 이 부분도 0.2만큼 줄어들어요. 각각 옆에서 0.2만큼씩 줄어드니까 총 0.4만큼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0.2가 아니라 0.4만큼 더 감소된 사이즈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들이 주로 문제에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들도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에 나올 수가 있고 수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탄탄히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쉬운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풀면서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그 노하우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